자, 그 포상금 잠깐 한번 보시죠. 문제가 조금 안 좋아서, 포상금 요약집 51쪽 보세요. 포상금 50만 원인데요. 자, 포상금 지급 사유. 그게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포상금은 일단 3학년 3반 해당 사유하고 1학년 1반 해당 사유 중에서 이제 시세를 교란하는 게 거의 포상금입니다. 보세요. 포상금 지급 사유는 1번 무등록 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 영업환자를 신고하면 50만 원 줍니다. 3학년 3반이죠. 무등록 중개업자. 2번에 거짓 개설 등록업자죠. 무등록, 거짓, 무거워. 그리고 3. 개공등회자 시세 교란행위, 시세. 4. 단체 이용 교란행위, 시세단체. 다음 5번에 개공등이 업무 방해하는 5가지. 유도, 방해. 그게 이제 3학년 3반입니다. 자, 일단 무거워에서 무거, 시세단체, 유도, 방해. 3학년 3반. 다음 1학년 1반은 자, 2개입니다. 6번에 자격증 양도 양수, 등록증 양도 양수입니다.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 대여받은 자는 둘 다 1학년 1반이고 포상금 50만 원 줍니다. 다음 7번은 개공이 아닌 자야. 개공이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표시 광고한 자는 1학년 1반이고 신고하면 50만 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3학년 3반이 9개고 1학년 1반이 2개죠. 그죠? 자, 그래서 애우는 방법은 무거워 애우고 무거 시세 단체 유도 방해. 다음 6번은 자격증 등록증 양도 양수하고 양도 양수 받은 자. 7. 개공이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한 자. 1학년 1반입니다. 자, 밑에 이제 지급 조건. 자, 당구장 표시 내려오세요. 지급 요건은 자, 일단 2개. 자, 신고했는데 기소 유예하고 공소 제기입니다. 기소를 유예하거나 공소 제기한 경우 이 2가지만 50만 원 줍니다. 자, 기소 유예는 범죄는 성립해요. 범죄는 성립하는데 좀 사람이 좀 약한 범죄죠. 이런 경우는 공소 제기를 안 해요. 다음 이거는 공소 제기는 이걸 기소라 그래. 쉽게 기소를 했어요. 기소한다는 것은 판사한테 넘긴다는 거야. 법원은 넘어옵니다. 이제 공소 제기하면 넘어오면 유죄 판결이 나오든 무죄 판결이 나옵니다. 조심해야 돼. 유죄든 무죄든 상관이 없어요. 자, 3가지입니다. 기소 유예한 경우. 다음 유죄 판결이나 무죄 판결 받은 경우. 공소가 제기되어야 유죄 무죄가 나옵니다. 결국은 3가지죠. 기소 유예나 유죄 판결이나 무죄 판결 받은 경우는 50만 원 줍니다. 그리고 유무죄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나오죠. 다 1번 내려옵니다. 포상금은 건당 50만 원 합니다. 2번 포상금은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입니다.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신고나 고발 사건에 대하여 주거돼요.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한 경우 이 2가지 한해서 지급합니다. 3번 포상금 지급에 쓰는 비용 중 국고에서 동그라미 쳐 일부입니다. 일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100분의 50, 즉 50% 이내야. 그러니까 25만 원 이내입니다. 25만 원 지급할 수도 있고 20만 원 지급할 수도 있어요. 4번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서면 제출해야 돼. 포상금 지급 신청서, 지급 신청 서면을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등록관청. 그리고 5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등록관청은 안동시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해야죠. 즉 공소 제기를 했는지 기소 유예를 했는지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출금해요.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입니다.
결정을 1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해야 돼. 몇 개월 내? 1개월 내. 자, 그러면 어떻게 주느냐 하면 6번 선착순이야. 먼저 신고한 사람한테 줍니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는 공동하면 균분 25만원씩이야. 포상금을 균등하게 25만원씩 배분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해 미리 먼저 합의 동그라미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때는 합의가 우선합니다. 합의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7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는 최초 신고나 고발한 자에게 25만원 지급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가보죠. 이게 문제가 좀 안 좋아요. 문제는. 자, 3번, 4번은 보지 마시고 자, 05로 옵니다. 5번 중개사법상 포상금 제도 틀린 것. 자, 1번은 기억합시다. 1번 신고 또는 고발은 세 군데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이나 또 줄었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다가 할 수 있어. 현재 한국부동산원에 수탁줬다 그랬죠.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이나 한국부동산원에다가 고발 신고할 수 있어요. 2번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두 개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합니다. 공소 제기, 기소유예 아니면 기공. 3번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고발 확인서를 3번은 보지 마세요. 지워버리고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 4번 답 갑니다.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된 후에는 꽝이죠. 발각된 전에 해야죠.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발각된 후에 신고하면 꽝 포상금 안 줍니다. 답이 4.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는 2건 이상 최초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만 포상금 지급합니다. 자, 다음에 또 6번 가보죠. 자, 포상금 옳은 것. 자, 1번 포상금은 한 건당 얼마라 그랬죠? 50만원으로 하고 등록관청이 지급합니다. 지금 가파라치죠. 가파라치 50만원. 자, 2번 조심. 답이 1번이고 포상금은 국고에서 전액 보조할 수 있다. 전액이 아니죠.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어요. 25만원 이내에서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어요. 전액이 아닙니다. 2번 포상금은 3번 지급 결정일로부터 몇 개월 내에 지급하라 그랬죠?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돼. 중개사법은 이 숫자를 가지가 많아요. 숫자에 장난친단 말이에요. 숫자를 잘 암기해야 이제 점수가 85점 나와요. 4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중개사 법령이 정한 균등 배분 방법은 공동 포상금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 방법에 우선해서 적용한다. 거꾸로 됐죠. 합의가 우선하고 합의가 없을 때 자, 균등 배분합니다. 합의가 우선해요. 5번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할 때는 지급 안 합니다. 뭐 할 때만 지급한다 그랬죠?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입니다. 자, 7번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나왔죠. 보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한도 가보죠. 첫째, 갑은 중개사무소에 부정 방법으로 개설 등록했네. 무거워. 부정. A와 B를 각각 고발했는데 검사는 A는 공소 제기했고 B는 무혐의 처분이네.
그럼 A한테만 50만 원 받네요. 그죠? A한테 50, B는 못 받습니다. 무혐의니까. 값은 일단 딱 적어놔야 되겠죠? 50. 다음 두 번째,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방법으로 개설 등록. 예, 맞습니다. C를 신고하였는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았네요. 무죄 판결도 50이죠? 이겁니다. 유죄든 무죄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 등록정 대여도 포상금 지급이죠. D를 공동 고발하여 D가 기소 유예 처분받았네요. 갑이 25만 원, 을이 25만 원, 갑을 25만 원, 25만 원. 마지막,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 했죠. 3만원 포상금 줍니다. 이를 을이 신고한 이후에 을이 50만 원, 갑도 이를 신고하였고 이는 형사재판에 유죄 판결을 받았네. 누가 먼저 신고했죠? 을이 신고했죠. 을이 보니까 50이고 갑은 빵이네요. 그럼 결국은 맨 밑에 A, B, C, D, E는 갑 또는 을의 위 신고 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전에 발각 안 됐으니까 준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갑은 75만 원, 을은 125만 원. 이거 찾아라는 거죠. 답 3번 찾아하면 됩니다. 자, 오늘 행정수준은 보지 마시고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요. 자, 136으로 갑니다. 지도, 감독, 벌칙. 거기다 적으세요. 여기는 8개 내지 10문제 나옵니다. 여기 완전히 지뢰밭이에요. 지뢰밭이다. 자, 여기서 이제 다 맞으면 이제 85점 나옵니다. 자, 이것도 알려 그러면 이제 아까 금지행위를 먼저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금지행위가 암기 안 돼 있으면 이걸 이렇게 못 맞아요. 아, 금지행위 어떻게 했죠? 매, 알, 초, 반. 오늘 집에 가서 이건 외워야 돼.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건 외워야 돼. 매, 알, 초, 반. 매출이 알. 그 다음에 정직, 쌍투, 시세단체. 시세단체는 또 아까 포상금 지급 사유입니다. 4번, 3번. 자, 그럼 요거는 아까 했죠? 개공은 금자니까 임등치. 자, 소공은 뭐죠? 적용은 자격정지. 일단 기억해놓고. 왜 중요하냐면, 자, 임등치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임등치는 또는 업정과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금지행위 나오면 원칙은 임등치지만 또는 업정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세 개에서 그냥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치? 자, 일단 이제 문제집 와보세요. 아, 요약지. 가장 중요하니까. 자, 52페이지. 제10장 행정처분과 벌칙입니다. 자, 1. 감독상 명령은 감독상 명령 권한자가 1. 국장, 2. 시도지사, 3. 등록관청, 4. 분사무소의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자, 그 옆에 감독상 명령 대상자는 당연히 1. 개공, 당연히 무등록 개공도 포함됩니다. 3번에 3번. 2. 공인중개협회는 오로지 국장만 감독 겸 협회. 3. 거래정보 사업자. 4.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런 사람에게 자, 감독상 명령 내용은 1. 업무보고, 2.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4. 사무소에 출입해가지고 장부, 서류 등 조사, 검사합니다. 자, 2번 내려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행정처분 내려옵니다. 행정처분은 자치, 자정, 등치, 업정, 동그라미쳐. 지정, 취소는 아까 했죠? 지정, 취소. 누구한테 지정, 취소하죠? 에?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국장이 지정, 취소, 그죠? 거운의차 1년 4회 했잖아. 자, 그 다음 행정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 3항인 3반, 1항 1반, 개공, 고용인, 중개보조원, 일반인,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자, 행정처분 종류는, 자, 정리하죠. 일단, 지정 취소는 했으니까, 해놓고, 이제, 맨 위에, 짱. 중간에, 시도지사, 맨 밑에, 등록관청. 자, 국장이 하는 게 아까 뭐였죠? 지정, 취소. 이거는 할 수 있다. 캔입니다. 거운, 의차, 사망, 1년. 4회. 그 시도지사가 하는 게,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그렇지.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자정. 자격증 준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등록관청은, 자, 그 다음 등록 취소, 등치, 그 다음에 업적이죠. 자, 등치는 두 개 나누죠. 절등치, 임등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정 취소까지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최소한. 그 다음에 벌금 2개, 과태료 2개 이렇게 되죠. 자, 하나씩 가보죠. 행정처분 종류는, 자, 처분권자 맨 밑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대상은 공인중개사에게 자격 취소하여야 한다.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해야 돼. 오른쪽 갑니다. 맨 위에 소속에게는 뭐 한다? 자격 정지 6개월 이하 할 수 있다. 다음 등록관청은 개공에게 절대적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적 취소할 수가 있다. 업무 정지는 6개월 내 할 수가 있다. 국장은 아까 했던 거죠.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정 취소할 수가 있다. 자, 방금 2번 행정처분 절차에서 거기 사전 절차의 청문회 동그라미 좋았어요. 뭐죠? 취소죠. 취소.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는 취소하기 전에 먼저 청문을 실시해야 돼요. 근데 뭐는 실시 안 한다? 사망, 해산은 실시 안 하죠. 그 다음 사후 절차로 5일 내 보고 통지하는 것. 자격 취소만 5일 내 국장에게 보고하고 5일 내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합니다. 왜? 자격 취소하면 시험 못 치게 하려고. 5일 내야 5일 내. 그래서 정 반납은 7일 내야. 자격 취소하면 자격증 반납. 등록 취소하면 등록증 반납입니다. 그 다음에 사유서 제출하는 것은 자격 취소했을 때만 자격증을 분실했어요. 그럼 사유서를 제출해야 돼. 요거 제출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자, 그럼 한번 세워보죠. 1. 자격 취소는 누가 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자, 자격증을 뺏는다고 생각하면 돼. 자격증 준 사람이 뺏어간단 말이야.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줬죠. 자격 취소하여야 한다. 머리 걸쳐서 부양지역. 1번 부양은 부정방법으로 자격증 취소한 거예요. 부정방법 취소. 쉽게 뇌물 주고 자격증 취소했다는 거야. 다음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는 거죠.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나 대여해 준 경우. 이건 처벌이 1학년 일반하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다음 3번, 자격정지 처분 을자야. 을로 가는 을 받고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 업무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에 소공이 되거나 보조원이 되거나 임원 사원이 되는 경우 정지기간 중 업무하는 거야. 마지막 4번이 가장 중요. 이 법 위반이야. 중개사법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야. 이 법 위반이니까 3학년 3반하고 1학년 1반 중 징역형 선고받은 거. 당구장님이 조심해야 돼. 징역형 선고니까 집행유예도 징역에 들어갑니다. 집행유예 선고도 포함해요. 자, 부양지역 기억해야 돼. 자치는 부양지역. 요거는 이 법 위반의 징역형입니다. 다른 법 위반 안 돼요. 요게 중요해요. 정지기간 중 운전한 거죠. 자, 당구장 표시. 자격이 취소된 자는 당연히 등록 결격이므로 자, 등록도 같이 취소해야 돼. 등록 취소시키면
자격 취소시키면 등록도 같이 취소시키니까 자격 취소 후 3년간은 개공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입니다. 다음 양글 2번 자격 정지 갑니다. 시도이다 할 수 있다. 자 머리 글자 금지행위 이중 소속 이중 계약서. 그래서 금이 두 개 서서 확인. 금지행위 금이 두 개 앉아서가 아니고 서서 확인하죠. 금리빨이 두 개 있는지 서서 확인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6개월 자격정지죠. 서서 확인은 3개월 자격정지. 순서까지 가야 돼. 금이 두 개는 6개월, 서서 확인은 3개월입니다. 금지행위 외워야 되겠죠. 1번에 보면 금지행위 매알, 초판, 정직, 쌍투, 시세단체. 그러면 소공이 자격정지입니다. 자, 다음이 쭉 나오죠. 금이 두 개 서서 확인. 자, 4번이 바로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5번이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6번은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7번 인장 등록 안 한 거죠. 자, 당구장 표시 등록 반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등록 반청이 자격 정지 못 시키니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의사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자, 또 당구장 표시 시도의사는 자격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자격 정지 기간은 6개월 초과 못합니다. 6개월 초과를 못해요. 일단 자격 취소는 어떻게 해왔죠? 자격 취소는 부양지역 부정하게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이거는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양도되어죠. 이거는 정지기간 중에 업무한 경우, 이거는 위법 위반 징역형. 다음에 자격정지는 금이 두 개 서서 확인입니다. 자, 이 두 개는 일단 기억하고 문제 한번 풀어 가보죠. 자, 문제 봅니다. 자, 행정처분의 01번. 1번에 틀린 것. 답 4번만 좀 보세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감독상의 보고 자료 제출 명령 이행하지 않거나, 이게 가장 약한 거야. 그러니까 업정이에요. 업정. 감독상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면 100만 원 과태료가 아니고 업무 정지받을 수 있습니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개공은 6개월이야. 업무 정지받을 수 있어. 과태료가 아니고. 답이 4. 그 다음 5번 보면 무조건 거래정보사업자 나오면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 명령 등에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번 X, 3번도 X, 4번도 X. 자, 5번 갑니다. 5번 옳은 것. 제가 보지 말라는 건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문제가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1번 자격 취소 조심해야 돼. 또는 자격 정지 처분한 시도의사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5일 내 국장에게 보고한다. 이거 뭐야? 자격 취소만 그래요. 자격 정지는 빠져야 돼. 자격 취소를 하게 되면 얼마 동안 시험을 못 쳐요? 3년 동안 시험 못 치잖아. 시험 못 치게 하려고 5일 내 국장에게 보고하고 5일 내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보를 해줘야 돼요. 자격 취소했을 때만 그래요. 자격 정지는 X고. 다음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는 자격 취소 당했죠.
자격증을 며칠 내 반납해야 돼? 7일 내 반납해야 돼. 누구한테 반납해야 되겠어요? 준놈한테 반납해야 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죠. 7일 내까지는 맞아.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시도이사. 여기 틀렸어요. 사무소 소재가 아니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한테 갖다 줘야 돼. 다음 3번.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대표자가 등록증을 7일 내 반납해야 돼. 이거는 업무정지는 아니죠. 등록 취소당했을 때만 등록증 7일 내 반납입니다. 무조건 반납은 자격 취소했을 때 자격증 반납, 등록 취소당했을 때 등록증 반납입니다. 정지는 반납 안 해요. 자, 답이 4.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고 내와야 돼. 자격증 반납할 수 없을 때는 반드시 뭐 제출하라 그랬죠? 그 사유서 제출해야 돼요. 자격 취소 당했을 때만 사유서 제출해야 됩니다. 답이 4. 5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 취소 처분받은 때는 지정 취소한 7일 내 국장에게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서 반납 이런 거 없어요. 없으면 X. 오로지 반납은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6번 갑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고 자격 취소가 뭐야? 분양지역. 자, 분양이 잘 되는 지역에는 자격증 양도하니까 취소시키는 거야. 분양지역. 자, 갑니다. 1번 부정 방법으로 자격 취소했네요. 취득 부양 부. 2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란 말이 나오면 이름을 빌려주는 것은 자격증 빌려줄 때도 있고 등록증 빌려줄 때도 있고 둘 다 이름이니까 잘 봐야 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한 경우 이것도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증 양도야. 3번 조심. 자격증 지자 나와 지기간 중 중개 업무 행했죠. 네. 정지기간 중 업무에서 한 것 자치입니다. 자, 답은 4번이네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무조건 소속이 나오면 자정이야. 자정. 2개 이상 중개사무소 소속 이중소 이거네요. 금이 이중소속 자격 정지입니다. 답은 4. 자정. 5번 이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받았네. 부양지역 다 나와서 1번이 부, 2번이 양, 3번이 지, 5번이 역. 부양지역. 자, 7번 갑니다. 작년 문제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틀린 것 자격 취소. 1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해야 한다. 틀렸죠? 부양치 역이잖아. 역. 2번 위반 뭐 봐야 돼? 징역형 선고받아야죠. 벌금형은 자격 취소 아닙니다. 2번 위반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 취소해야 돼. 오늘 좀 조심해야 돼. 이때 해설서 보세요. 해설서 1번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경우만 자격 취소입니다. 벌금은 자격 취소 아니에요. 다음이 1. 자, 2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7일 내 정 반납해야 하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누구한테 반납해야 돼? 교부한 지도이사에게 반납해야 돼. 7일 내. 3번 시도이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한 때는 취소했으니까 5일 내 1월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이사에게 통지한다. 반대해 와야 됩니다. 자격 취소하면 5일 내 국장에게 보고하고 5일 내 다른 시도이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4번 시도이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뭐 해야 되죠? 사전에 청문 실시해야 됩니다. 5번 시도이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 자격증 취득하면 부정취득이네. 부양지역
자격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자, 이제 자격 정지 갑니다. 08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정 자격 정지 사유 해당하지 않는 것 몇 개냐 보자. 자, 보세요. 어떻게 했죠? 금이 2개 서서 확인하자. 금리빨 2개가 있는지 서서 확인해야 돼. 금이 2개 서서 확인. 가죠. 첫째, 서로 다른 2개 이상 거래계약서 작성. 금이 2개 나왔죠? 두 번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서서 확인 확인 설명 안 했죠? 자격 정지. 세 번째, 중개행위를 하였음에도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요거죠? 서명. 자, 요거 서서. 자, 이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는 경우. 아예 확인 설명하지 않은 경우. 인장 등록. 요건 안 한 경우죠. 요거는 한 경우죠. 금지행위 하지 말라 그러는데 금지행위 한 경우, 이중 소송한 경우, 계약서 2개 쓴 경우. 이거는 적극적으로 했으니까 6개월이에요. 하라 그랬는데 안 했으니까 3개월. 이렇게 우리가 과태료 자유는 다 이런 거 생각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법을 만들 때. 외울 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외워야 돼.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금이 2개 서서 확인. 앉아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서서 확인해야 돼.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 만약에 개공이 요거 안 하면 뭐라 그랬죠? 업정이야. 개공이 안 하면. 개공 요거 안 하면 또 업정이죠. 개공이 요거 안 하면 업정이야. 요게 개공이 안 하면 업정이에요. 자, 갑니다. 어디 하다 우리 봤어요? 세 번째 했고, 네 번째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을 영위한 경우. 이거 뭡니까? 매매업 금지행위잖아. 금지행위. 네, 금지행위니까 이거죠? 금이 2개. 자격정지죠? 금지행위. 매알 첫판에 매야. 마지막 2번 위반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받았네요. 징역형 집행유예 이건 뭡니까? 이건 자치죠. 자치.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답이 몇 개예요? 서로 다른 이중거래계약 작성, 자격 정지 맞고요. 두 번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한 경우네. 이런 식으로 문제 안 냅니다. 이걸 안 한 경우죠. 한 경우. 이게 틀렸네. 그걸 바꾸세요. 이렇게 문제 안 냅니다. 중개 확인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렇게 바꾸고 한 개로 하세요. 답을 이 2개로 되어 있는데 그냥 한 개로 하고 2번을 중개대 확인 설명하지 않은 경우. 한 경우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이거 장난한 건지. 중개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그렇게 바꾸고 다음 세 번째 중개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계약서 서명 날인하지 않은 경우. 중개대 매매업 요거만 틀렸어요. 매매업을 영위한다. 요거는 뭐죠? 금지행위 맞고요. 맨 밑에 이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성. 요거는 자격 취소야. 자격 취소. 그래서 답 한 개로 하세요. 확인 설명하지 않은 경우로 바꾸고. 문제를 낼 때 잘 내야 돼. 국어를 갖다 이렇게 하면 돼. 자, 다음 9번 갑니다. 이 법상 소속 중개사의 위반에 의해서 자격 정지 기준이 3월인 경우. 동그란 치세요. 뭐 찾아라는 거야? 서서 확인. 요거 찾아라는 거죠? 서서 확인. 서서 확인. 답이 2번 바로 갑니다. 2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근거자료 제시하자는 경우죠. 답이 2. 나머지 한번 볼까요? 1. 하나의 거래 중개가 완성된 때 서로 다른 2개의 거래계약 작성. 금리 2개죠? 이거는 6개월. 1번. 3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동시에 다른 계공에 소속이 됐죠. 뭐니까 이중 소속이죠? 금이 6개월이고. 4. 거래계약서에 거래 내용. 자, 거짓 기재.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 이것도 이중계약이라는 거예요. 이중계약. 자, 1억에 팔았는데 2억을 한 거야. 이것도 이중계약 똑같아. 6개월입니다.
3번, 5번.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 대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 판단 나왔네. 판단을 거르치겠네. 판단은 뭐죠? 매알 초파니까 금지죠. 금지니까 자격 금지 6개월입니다. 뭐죠? 금리 2개 6개월이에요. 자, 10번 갑니다. 자, 10번은 보지 마세요. 이것도 문제가 안 좋네. X 하고요. 11번 갑니다. 중개사 법령상 중개사 자격 옳은가? 자, 1번. 공인중개사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사유다. 맞습니까? 틀리죠. 이거잖아. 이 법 위반으로 징역이잖아. 사기죄는 이 법이 아니잖아요. 사기죄는 형법이야. 자격 취소가 아니다. 무조건 징역형 나오면 이 법 위반이 나와야 돼. 1번 틀렸고. 2번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자. 부정방법 취득은요, 뇌물 받은 거야. 뇌물은요, 최소한도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리고 뇌물이 1억이 넘어가면 10년 이하의 징역. 높은 거 있으니까 우리 사망의 3반 이런 거 없어요. 부정방법 취득은 우리 사망의 3반도 아니고 1항 1반도 아닙니다. 부정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 여기까지 맞아. 뒤에 형벌은 없다. 1학년 1반도 3학년 3반도 아닙니다. 이겁니다. 자, 부정방법으로 취득. 이거는 형벌 없어요. 이 양도는 1항 1반이죠. 요거만 1항 1반이야. 부정취득은 뇌물이니까 형법으로 처벌하지 1항 1반, 3항 3반 형벌 없어요. 3번. 자격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경과를 할 수 없다고. 자격 정지가 아니고 업무 정지입니다. 기억해야 돼. 업무 정지는 업정은 3개월 채척기 3년 지나면 업정 처분 못합니다. 외워야 됩니다. 자격 정지가 아니라 업무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경과하면 할 수가 없다. 업정만입니다. 4.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하면 그 사유서 제공해야죠.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자격증 반납에 가름할 수는 없고 반드시 뭐 제출하라 그래서 사유서 서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답은 5번.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네요. 그 기간 중에 다른 개공사에 소공이 되면 정지기간 중 업무죠. 자격 취소 사유가 됩니다. 답 5.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자격 취소, 자격 정지입니다. 자, 이제 개들 등록 취소하러 갑니다. 54페이지 오세요. 자, 54. 자, 등록 취소입니다. 자, 등록 취소는 자, 외울 때, 자, 요 자격 취소하고 비슷한 게 절등치야. 반드시 취소시키니까 요 자격 정지하고 요거하고 비슷한 게 임등치입니다. 외울 때 할 수 있다고 하이한다는 이거는 절등치 비슷해요. 이거는 임등치 할 수 있다. 자, 자치가 부양지역이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면 부양지역이 아니고 절등치는 부양지까지는 맞아. 부양지결격, 부양지결격입니다. 여기 아니고 부양지결격 외우러 간다. 가, 절등치는 등록 반드시 하여야 한다. 부양지까지는 같아요. 부양지 동그라미 결격, 결격, 부양지 결격. 결격 우리 등록 결격이었잖아. 미성년자, 파산자, 300만 원 이상 벌금 맞은 자 이런 거죠. 부양지 결격. 그리고 2, 2, 3 투 스트라이크 투볼 쓰리 아웃이죠. 둘둘 삼진 아웃 사망 해산입니다. 부양지 결격, 부양지 결격, 둘둘 삼진 아웃이죠. 그리고 사망 해산입니다. 자, 사망 해산, 사망 절등제. 자, 여기 이제 둘둘 그 이중 소속, 이중 소속, 이중 소속, 뒤중 계약서, 삼진 아웃,
사망해산입니다. 자, 잠깐만. 이중 등록이죠. 이중 등록. 등록증 2개. 그 다음에 이중 소속. 삼진아웃은 1년 내 그러면 절등치요. 사망해산. 자, 말해봅시다. 부양지결격, 둘둘 삼진 아웃, 둘둘 삼 사망해산. 부양지결격, 둘은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삼진 아웃, 사망해산입니다. 자, 보면 1번에 부정 등록. 2번이 자격증이 아니고 등록증이겠죠? 등록증 양도되어. 3번 업무기간 중 업무한 경우. 부양지까지 똑같아. 오른쪽 갑니다. 4번 여기 결격사유 있는 경우. 개공에게 결격사유. 결격사유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미성년자, 피안정 의견인, 피성년 의견인, 파산자, 이법 위반 300만 이상 벌금. 5번 이중 등록이야. 이중 등록은 등록증이 2개니까 둘 다 취소시킵니다. 이중 등록. 6번이 이제 이중 소속이야. 이중 소속. 개공이 자기 사무실에 등록해놓고 엉뚱한 데 소속되면 등록증 취소입니다. 7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받고 다시 업무정지니까 삼진이죠. 삼진 아웃으로 절등치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개인인 개공이 사망하거나 법인인 개공이 해산한 경우입니다. 자, 중요 표시 절등치에 위반하면 반드시 취소시켜야지 업무정지 처분할 수는 없다. 반드시 절대적 취소시켜야 돼요. 자, 임등치 갑니다. 자, 임등치는 자, 요게 이제 비슷하죠? 자, 여기까지 갑니다. 금이 2개, 여기까지 같아요. 자, 보세요. 임등치. 금이 2개 미달입니다. 뜻이 조금 달라. 자, 금이 2개 미달. 금이 2개 미달. 등록 기준 미달이라는 거예요. 밑자 미음이 들어가 있죠. 임등치는 요 미음을 잘 찾아야 돼. 미음. 자, 금지행위.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심해야 돼. 여기 이중 등록하고 이중 소속은 절등치야. 요거는 이중 사무소입니다. 사무소 미음이죠. 임등치여서 사무소 2개. 등록증은 1개인데 사무소를 2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뜻다방 같은 거죠. 임등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중 계약서.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 금이 2개 미달. 금이 2개 미달. 금이 2개 미달. 그 다음에 미음 임경업전. 자, 임은 자, 임시 시설물 만든 거죠. 뜻다방. 미음 겸입니다. 이 법인의 겸업 금지 위반. 그리고 업무 보정 안 한 거죠. 업무 보정. 미음 나오죠. 업무 보정. 임겸업 전속 중개계약 위반. 임겸업전. 그리고 642입니다. 642. 자, 6개월 초과 휴업이야. 6개월 초과 휴업. 642. 6개월 초과 휴업. 다음에 1년 내 사회 상습법이죠. 업무정지, 과태료. 네 번째죠. 그러면 임등치입니다. 4번. 업과 이것도 임등치. 사회. 6개월 초과 휴업. 1년 내 사회. 그 다음에 독점규제법을 2년에 2번 위반한 거죠. 642. 이게 임등치입니다. 임등치. 자, 설정 한번 읽어보죠. 밑에 1번에 개공이 금지행위 한 경우. 2번째, 사무소 2개, 사무소 2개 사무소 등 경우. 3. 이중 계약서, 다운 계약서. 금리 2개. 다음 4번이 등록 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록 기준 미달. 그 다음에
겸업전. 5. 임시시설물 설치. 6번 법인이 겸업 금지 위반. 다음 7번 손해배상 책임 업무 보정 안 한 거. 자, 법인이 4억, 개인이 2억, 업무 보정 이행하지 않고 업무 개시 한 경우. 업무 보장. 다음 8번 전속 위반.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임등시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해서 전속계약 위반입니다. 그리고 9번 6개월 초과 휴업이죠. 6개월 초과 휴업. 10. 최근 1년 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4번째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에 당한 행위하면 사회상습범이니까 임등치입니다. 단 조심할 게 절등치 사유인 삼진아웃에 해당되지 않아야 돼. 업 하면 요거는 임등치에도 체결되고 절등치가 됩니다. 마지막 11번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개공이 독점규제법 위반해가지고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입니다. 자, 당구장 페이지 조심. 최근 1년 이내에 임등치사, 자, 줄것에 1회 2반은 등록관세 동그라미 선택적으로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합니다. 항상 임등치를 외웠어요. 임등치에 해당되면 등록관청은 업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이게 좀 약한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임등치에 해당하면. 자, 임등치 했잖아요. 그죠? 금이 2개 미달 임겸 업전을 읽고, 자, 이어서 642. 자, 요거는 임등치가 원칙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업무정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번에 업무정지입니다. 업정이 이제 가장 약한 거예요. 가장 약한 거. 6개월 내장. 좀 지저분한 거 위반이죠. 업정 외우러 갑니다. 업정은 할 수 있다. 일단 임등치와 선택이네. 임등치 먼저 해놨어요. 임등치에 고용인이 결격되면 업무정지야. 자, 개공 자신이 결격이면 절등치인데, 자, 고용인이 결격이요. 근데 미성년자를 고용했다. 그러면 업정입니다. 단 몇 개월에 해소하면 돼. 2개월 내에 해소하면 업정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 공개, 정보 거짓.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안 한 거야. 그래서 못 이겼다면 임고 정인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서서 이걸 내봐야 돼. 서서 서면 3개 뭐죠?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 안 한 경우. 뒤에 간부 3회, 독일까지 아니고 3회만 기억하세요. 자, 3회가 뭐냐면 1년 내 업무정지, 과태료에 해당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3번째니까 업무정지가 됩니다. 정지, 과가 3번째 과태료 나오면 업정이야. 하나 보죠. 1번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위반하면 업무정지와 선택이라는 거 외워야 되겠고, 자, 2번 자, 고용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공 또는 보존으로 둔 경우, 그러면 개공이 업정이야. 그 주의할 사항은 이 사유가 바로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업정 안 맞아요. 그러니까 소공이나 개공을 2개월 내에 자르라는 거야. 자르면 업정 안 맞습니다. 다음 3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다가 한방에다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정보를 거짓말로 공개하거나 업정. 자,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정보망에서 내리라고 통보해 줘야 돼요. 그래야 물건이 없어지잖아. 근데 그걸 통보하지 않은 경우 업정입니다. 다음 도장 4. 인장 등록 안 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 사용하면 인장은 정지입니다. 업정. 소공은 아까 뭐였죠? 자정. 여기까지가 임고 정인, 인고 정인. 그 다음에 서서서 갑니다. 5. 전속 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6.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7.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5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서면 3개. 서면. 그 다음에 8번, 9번. 확인 설명서 서명 및 날인하는 경우. 9번. 거래계약 서명 및 날인하는 경우. 서자가 5개. 서서. 업무정지입니다. 다음 10번은 감독상 명령 위반 업정. 자, 11. 거의 시험 안 나와요. 부칙 6조 개공이 중개업무 지역 제한 위반. 자, 12번 중요. 최근 1년 내 이 법에 이후에 2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세 번째 과태료 상습범 되면 과태료가 아니라 업무정지가 됩니다. 13번은 독점규제법 한 번 위반한 경우야. 한 번 위반해서 시정조치 받는 경우죠. 가장 약한 거 14. 그 밖에 가장 약한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자, 맨 밑에 두 번째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건 맨 밑에 제척기간 업무정지는 폐업을 안 해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업무정지할 수가 없다. 반드시 외워야 돼요. 다음 4번이 아까 했던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그 운의 차 1년 사망에서. 자, 밑에 양가로 8번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 성계 1년 성계. 자, 업무정지와 과태료는 1년간 성계돼. 그래서 여기 최근 1년 내 과 세 번째 되면 업정. 최근 1년 내 뭐 되면 네 번째 되면 임등치. 1년 내에 삼진이면 절등치입니다. 1년간 성계된다는 거야. 업무정지와 과태료는 처분으로 1년간 성계되고. 그 다음 5. 폐업 전 처분이 자 줄거세요.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인 경우도 처분할 수 있어요. 원칙은. 그런데 폐업 기간이 3년이 초과되면 행정처분을 못합니다. 자, 폐업을 3년 이상 초과해서 했다. 등록 취소도 못하고 업무정지도 못되래요. 폐업 기간이 몇 년 지났으니까 3년 초과. 두 번째,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업무정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맨 밑에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은 폐업하고 상관없이 3년 지나면 못하는 거. 업무정지는 정지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는 업무정지 처분하지를 못합니다. 이는 폐업하고 상관이 없어. 업무정지는 폐업 안 해도 3년이 지나면 업무정지하지를 못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자, 먼저 와보죠.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할 게 굉장히 많아요. 오늘 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내일 쉬니까 내일까지 해야 돼. 자, 11로 옵니다. 오늘 한 것 중에서 많이 나오면 한 15개까지 나와요. 오늘 그만큼 많이 한 거예요. 11.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 옳은 것. 이거 했던 건가요? 뭐죠? 몇 번? 12번. 12번 공인중개사 법상 중개사 개설 등록을 주고봐 반드시 취소해야 돼요. 이게 뭐야? 절등치죠. 반드시 취소. 절등치. 이거는 아까 뭐하고 비슷하다 그랬어? 자격 취소란 걸 비슷하다 그랬어. 자치. 그러니까 부양지결격 이래 나와야 돼. 부양지결격, 둘둘삼진, 사해. 부양지결격, 둘둘삼진, 사해. 가보자.
기업 자격 정지 처분받고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 정지 기간 중 중개 업무하게 했네요. 부양치자 나왔죠? 정지 기간 중 했으니까 절등치 나왔어. 부양치 뒤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기준에 미자 동그라미쳐 미업 나왔죠? 미업 나오죠? 임등치 요거잖아. 금이 2개 미달 임등치. 이건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가 2개에서 사무소 미음이죠? 임등치 2개 사무소 임등치. 리얼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임원의 결격 사유를 2개월 내 해소 안 했네. 이거는 고용인 결격이죠? 업정이죠.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원의 결격 사유를 2개월 내 해소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업정이 돼야 됩니다. 업정. 미음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당했죠. 자격 취소당하면 반드시 등록도 뭐 해야 된다? 절대적 취소시켜야 돼요. 자, 비업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 개시했죠. 뭐죠? 업무 임등치입니다. 임등치. 자, 그러면 이제 반드시 취소하는 게 뭐예요? 기업 다음에 미음 2개입니다. 3개로 된 2개야, 2개. 리얼 조심해야 돼, 리얼. 법인인 개공사가 임원의 결격 사유는 뭡니까? 이거 고용인이야. 고용인 결격 사유가 이건 뭡니까?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잘못해서 했었어가. 업무정지야. 그래서 뭐뭐 2개라고? 기억하고 미음 2개가 됩니다. 답이 틀렸어요. 자, 13번 갑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개공의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 뭡니까 이거? 절등치야, 임등치야? 하여야 한다. 절등치입니다. 절등치. 부양직결격. 둘둘삼진 사망해산. 갑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그러면 양도잖아. 양도니까 절등치네.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하게 한 경우 성명 빌려줬으니까 절등치 양도. 기억. 다음 답부터 먼저 갑니다. 리얼 가보세요. 리얼.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 지자 나왔죠. 부양지 기간 중 중개 업무 행하거나 절등치.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공이 된 경우 이중 소속이죠. 절등치. 다음 비업. 이중으로 중개사 개설 등록 이중 등록 절등치죠. 둘둘삼진. 자, 그렇게 답이 3번입니다. 니은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받는 초과보수는 뭐야? 금지잖아. 금지라니까 뭐죠? 임등치. 금지가 나오면 반드시 임등치 기억해. 그러니까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인으로부터 최근에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조치 받았네. 이거는 임등치 642. 다음 미음. 법인인 개업고의 겸업 제한이죠. 겸업 미음 나왔죠. 임겸업전 임등치. 1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유로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임등치야 절등치야? 할 수 있는 거 임등치죠. 임등치 갑니다. 임등치. 자, 아닌 것. 자, 답 2번 보세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전속 중개계약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죠. 서면 나왔죠. 서서 뭐야 이거 업정이잖아. 업정. 서면 위반하면 업정입니다. 답 2. 자 1번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이 아닌 개업공유자와 공동중개 제한인의 단체 뭡니까? 금지죠. 금지니까 임등치. 2번 이동형 임시시설물 임자 뭐죠? 임등치. 4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서 없음에도 6개월 초과 휴업이죠. 6개월 초과 642 임등치 642. 5번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되는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시세 뭐죠? 임등치 금지행입니다. 금지행. 자, 금지행이 좀 어려워 항상. 자, 15로 갑니다. 공인중개사의 개공에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 업무 정지죠. 업정 가장 약한 거 업정. 몇 개냐? 기업. 천막, 막자, 미음이네요. 임등치네요. 천막 그 밖에 임시 중개점을 설치했죠. 뜻다방 임등치 기업 임등치. 다음 비업 봐보세요. 비업 2개 이상 사무소 소속이죠. 이중 소속 그죠? 금이 2개 임등치입니다. 임등치. 사무소 이중 소속. 절등치죠. 말 잘못했네요. 자 2개 이상 사무소 소속이죠. 이중 소속은 절등치입니다. 절등치. 그 2개가 잘못됐어요. 자 가보죠. 그러면 니은부터. 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초지간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군이나 독점규제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시정조치받았죠. 독점규제법 2회란 말 안 나왔으니까 한 번이잖아. 그러니까 업정입니다. 업무정지 업정. 이거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조사나 검사에 불응했죠. 감독상 명령 위반 업정. 가장 약한 거 업정. 리얼 결격사유당하는 중개보조원을 2개월 내 해소 안 했네. 고용인 결적 업정. 미음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공개한 중개대상물의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에서 통보하지 않은 경우 업정입니다. 업정. 자 그렇게 정리되겠네요. 자 그럼 이게 답이 몇 개예요? 업무정지 명령 이렇게 돼야 돼. 자 정리합니다. 니은, 티귿, 리얼, 미음 그 4개는 100% 업정이야. 근데 기억에 가서 기억에 임시시설물은 임등치죠. 임등치는 아까 뭐랑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업정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5개를 찾아야 돼요. 어려운 질문이죠. 기억은 임등치니까 요거는 뭐야 업정하고 선택 가능하니까 답이 5개가 돼야 돼. 5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항상 임등치가 나오면 업정에도 포함된다는 걸 항상 머리 그려야 돼. 선택이니까. 그래서 답은 5번에 5개가 돼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죠 이거는. 자 16번은 보지 마세요. 이런 거는 출제 안 하고요. 17번 갑니다. 17. 이 법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준으로 옳은 것. 업정은 최대 몇 개월이죠? 6개월이잖아. 자 1번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에 2분의 1 범위까지는 가중합니다. 하되 아무리 가중해도 6개월 넘으면 안 돼요. 가중 처분행위의 경우 9개월까지가 아니라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가중 처분해도 6개월 넘을 수는 없다. 2번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 기준은 2배 범위가 아니라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2분의 1 범위야. 근데 자, 업무 정지 기간이 만약에 3개월이다. 그러면 최대 4개월 15일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2배가 아니고 2분의 1, 2분의 1. 3번. 업무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하면 몇 년 경과하면 못한다 그랬죠? 3년입니다. 3년. 1년이 아니라 3년이 경과한 때는 할 수 없대는 반드시 외워야 돼. 업무 정지는 3년 지나면 못 때려요. 4번. 법인은 분사무소만 별도로 업무 정지할 수도 있다죠. 있다. 자, 답은 5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 공개했네. 정보 거짓. 업정이네요. 이 반행이 동기 등을 참작하여 4개월의 업무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6개월 내니까 4개월 할 수가 있다. 6개월 냅니다. 자, 18번. 이런 게 이제 자주 나와요. 공인중개사 최근 1년 주거. 무조건 최근 1년 나오면 업인지 사회인지 3회인지를 잘 봐야 돼. 1년 내 상습적으로 업정과 과태료 받은 개공사가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상습범위죠. 연결이 틀린 것. 자, 1번. 최근 1년 내 업정 이에 맞고 다시 업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업정이 몇 개죠? 3개죠? 삼진아웃. 둘둘 3. 필요적 등록 취소해.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2번. 최근 1년 내 업정 이래 과태료 이해받고 다시 업정에 해당하면 합하는 게 몇 번이요? 4번째죠? 4번째 못 때려야 돼? 임등치죠. 임의적 등록 취소 정확해요. 3번. 최근 1년 내 업정 이외 과태료 1회 받고 다시 업정에 해당하면 몇 배야? 4회인데 업정이 몇 개야? 3개니까 이거는 절등치야 임등치야? 절등치가 돼야 돼. 절등치입니다. 그럼 임등치가 아니라 절등치가 돼야 돼. 왜냐하면 업이 3개잖아. 업 2회 과태료 1회 업. 그러니까 절등치가 됩니다. 4번. 최근 1년 내 업정 1회 과태료 1회 받고 다시 과태료. 3번째 과태료죠. 그러면 뭐죠? 업정이죠. 업정. 5번. 최근 1년 내 과태료 2회 받고 다시 과태료 내. 과태료 3번째죠. 뭐죠? 업정. 업정. 이거 됩니다. 자, 3번째 과태료 업정. 4번째 과태료 뭐야? 임등치. 업 4개 절등치. 자, 19번. 이 법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알았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 가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 경우에 해당하죠. 취소하여야 한다. 뭐죠? 절등치. 자, 답 4번 한번 가보세요. 4번. 갑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위반하여 1회 업정 2회 과태료 받고 다시 업정이야. 업정이 3개야? 2개야? 2개밖에 안 돼. 합하니까 총 몇 개야? 4개니까 뭐 해야 돼? 임등치죠. 임등치. 답이 4 이렇게 됩니다. 임등치. 자, 1번 올라가 볼까요? 갑이 사망했네. 사망 뭐죠? 절등치죠. 죽었으니까 사망해서 한 절등치. 2번. 이 법에 위반하여 갑에게 23년 9월 10일 400만 원이 벌금 선고돼 확정됐죠. 300만 원 이상 벌금이니까 뭐죠? 결격이잖아. 결격이니까 절등치죠. 절등치. 자, 결격은 이렇게 돼요. 자, 아까 결정했죠. 부양지결격이거든요. 부양지결격. 결자를 조금만 바꿨으면 이렇게 됩니다. 절자기 절등치. 결격, 절격, 절등치. 절등치. 개공이 결격이 아니고 고용인이 결격이란 뭐라 그랬죠? 업정이라고 그랬어. 업정. 3번. 갑이 9월 10일 배임죄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1년 6월이
승계됐네요. 자, 확정됐네요. 자, 이건 뭡니까? 집행유예 1년 6월 같으면 뭐죠? 결격이죠. 결격이니까 절등치입니다. 결격, 절등치. 자, 5번 갑이 23년 9월 12일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이름을 사용하여 빌려줬죠. 양도니까 절등치입니다. 20번 가죠. 자, 폐업 신고 전 입업 행위 및 행정처분 효과의 성계 옳지 않은 것. 자, 1번 폐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때는 폐업 신고 전 개공의 질 그대로 승계합니다. 이어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폐업을 가지고 장난치는 걸 막으려고. 2번 폐업 신고 전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 사유나 과태료 처분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 효과는 몇 년간 승계된다 그래서 아까 1년간 승계되죠. 1년간.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이 아니라 1년간 재등록 개공사에게 승계됩니다. 뭐 폐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업무 정지와 같은 1년간 승계됩니다. 답 2번. 그래서 3번 재등록 개공사에게 폐업 신고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하면은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4번 재등록 개업 공개중개사의 폐업 신고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등록 취소에 해당하죠. 등록 취소는 폐업 기간 몇 년 지나면 못하죠? 취소니까 3년이죠. 폐업 기간이 3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행정처분할 수가 없다. 반대 외워야 돼. 등록 취소는 폐업 기간 3년 초과하면 못해요. 5번 재등록 개업 공개중개사의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 정지에 해당해. 업정은 폐업 기간 몇 년 초과 못한다 그랬어요? 1년이었죠? 1년. 폐업 기간 1년 초과하면 해당 행정처분할 수가 없다. 4번 5번 반드시 외워야 돼. 등록 취소는 폐업 기간 3년 초과하면 못하고 업정은 1년 초과하면 못합니다. 자, 다음 21번은 X 보지 마세요. 자, 22로 갑니다. 조금 어려웠던 문제야. 26회 위법상 개업 공인중개사인 갑에 대한 처분으로 OX 옳은 것. 조금 어려워요. 보죠. 기억. 갑이 중개사면 등록증 대여했네요. 등록증 대여는 뭡니까? 정 빌렸으니까 취소시켜야죠. 절등치네요. 자, 부양지 결격 절등치잖아. 자, 대여한 날로부터 2개월 후 폐업을 했고, 자, 그러면 등록 취소는 폐업 기간 몇 년 초과 못하죠? 5년 했잖아. 3년이었죠. 그런데 2년의 폐업 기간 경과 후 2년밖에 안 됐네. 그럼 등록 취소할 수 있겠네.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하고 업무 개시하면 이 대여 양도 행위를 이유로 업무 정지가 아니고 이거는 등록 취소할 수가 있다. 등록증 대여는 업무 정지가 아니야. 등록 취소할 수가 있다. 등록 취소하여야 한다. 절등치니까 취소해야 한다. 자, 니은 X. 갑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 고용하면 몇 개월 이내에 잘라야 돼? 2달 내에 잘라야 되나? 근데 고용한 후 45일 만에 고용관 해소했네요. 그럼 업종 아니네.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2개월 이내에 해소했잖아. X 없다. 이것 갑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 후 폐업하였고 4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했어요. 몇 년 폐업했어요? 4년이니까 3년 초과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위 거짓 보고를 해야 하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업무정지는 1년만 초과 못합니다. 네, 전부 X네. 답 5번. 자, 23번. 뭐 같은 문제예요. 작년 33회. 그러니까 22번 문제 가지고 23번 같이 낸 거야. 자, 보자. 그러니까 폐업 기간을 1년 초과냐 3년 초과냐 그걸 묻는 거야. 기억하죠.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 정지 처분의 효과는 몇 년간 선계된다 그랬어요? 1년 선계되죠? 그 처분일로부터 2년간이 아니라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선계됩니다. 무조건 업정과 과태료는 1년간 선계된다. 그걸 기억해야 돼. 자, 리언 폐업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에 중개사무소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업무 정지는 몇 년 초과하면 못해? 1년 초과 못하니까 2년 초과했으니까 당연히 못하죠. 이유로 행정처분할 수는 없다. 정확합니다. 오. 이것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과는 과태료는 1년간 선계되죠. 그 처분일로부터 10개월 된 때는 1년 안 됐으니까 선계되네. 재등록 개공사에게 당연히 뭐 된다? 선계된다. 오, 정확해요. 1년간. 리얼 폐업 기간이 3년 6개월이 지났네. 3년 초과했죠? 아무것도 못해요. 재등록 개업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개설 등록 취소할 수는 없다. 정확합니다. 답이 4번. 이렇게 출제예요. 폐업 기간 1년 지나면 업무 정지 못한다. 3년 초과하면 등록 취소 못한다. 그게 작년 문제야. 24번 저장님도 똑같아요. 32에. 옳은 거 가보죠. 기업 갑이 20년 11월 16일 이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20년 12월 16일 폐업 신고하였다가 20년 12월 16일 21년 10월 15일 다시 개설 등록했어요. 그러면 1년 초과해서 폐업이 1년 안 됐어요. 1년 안 됐죠? 10개월밖에 안 됐잖아. 그러면 선계돼야 되겠네. 그러면 다시 중개 개설 등록하였다면 위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과는 1년 내니까 선계된다. 정확해요. 기억. 오. 미연 을이 20년 8월 1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서 체결했네. 그러면 업정이네. 20년 9월 1일 폐업 신고했다가 21년 10월 1일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네요. 그럼 폐업 기간이 1년 초과야 안 초과야? 초과죠. 13개월 됐잖아. 그럼 업정 못 때리겠네. 등록관청은 업정 처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완전히 초등학생 산수 문제야. 그렇잖아요. 1년 되는지 안 되는지 14개월입니다. 이러고도 틀리고 온 사람은 초등학생보다 못하는 거야. 어디로 돌아가야 돼? 유치원 아니 저 유치원이 아니라 애들 3살짜리 애들 그 보육원으로 가야 돼. 자, 티귿 갑니다. 병이 18년 8월 5일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하여 상호 빌려줬죠. 중개 업무를 하게 하면 상호 빌려줬으니까 뭘까? 절등치네. 18년 9월 5일 폐업 신고했다가 그러면 몇 년이 됐습니까? 18년 8월 5일부터 18년 9일 폐업 신고했다가 21년 10월 5일 개설 등록했네요. 그러면 3년 1개월 됐네. 그죠? 3년 1개월. 우리 3년 초과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네. 3년 초과했으니까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없다. 전부 초등학교 산수 문제. 답이 1번입니다. 25번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사의 자 중요합니다. 업정 사유이면서
신표 중개행위를 한 소공에게는 자격정지에 당하는 거죠. 소공은 자격정지고 개공은 업정인 거. 일단 자 개공부터 소공부터 찾아야겠죠. 소공 뭐죠? 금리 2개 서서 확인. 보죠. 기업 인장 등록 안 했죠. 서서 확인 인자잖아. 예, 맞습니다. 인장 등록은 자격정지고 개공은 업무정지입니다. 자, 니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서면에 서명 및 날인하는 경우 서서 예. 디귿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는 경우 똑같아요. 서서. 자, 리얼 조심해야 돼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이건 누구죠? 개공에게는 업정이야. 근데 소공은 의무가 없어요. 소공은 없습니다. 확인 설명 교부해줄 의무자는 개공이야. 이거는 개공만 업정, 소공은 없어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3번입니다. 기억 잘해야 돼요. 자, 26. 자격 정지 처분이면서 업무 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1번. 자격 정지 처분은 누가 하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하고 업정은 누가 하죠? 등록관청이 한다. 2번. 자격 정지 처분 대상은 자정이니까 소속 공인중개사이나 업정 대상은 개업 공인중개사다. 3. 자격 정지 기간 또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 업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기간 중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격증 취소 아니면 등록증 취소가 되는 거예요. 4번. 업무 정지 처분은 그 사유 발생하면 업무 정지니까 일정 기간이 경과 즉 3년이죠. 3년이 경과하면 업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자격정지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자격정지는 3년, 4년, 5년 지나도 할 수 있어요. 답은 5번이네요. 이중소속하면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근데 개공은 이중소속하면 절등치죠. 등록증 있는 놈이 남은 사무소 가니까 절등치야. 업무정지가 아니라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답이 5. 그러니까 암기가 안 되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의 얘기는 전부 반드시 암기해 줬네. 머리 글자 27 틀린 것. 자,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았어요. 결격이죠. 결격이니까 결자 살짝 바꾸면 절등치죠. 부양지 결격 절대적 등록 취소됩니다. 답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형법을 위반하여 500만 원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 취소된다. 이거 잘못됐죠. 형법 위반이 아니라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으면 결격이니까 등록 취소된다. 잘 기억해야 돼. 답 2. 3번 공인중개사가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자, 이 법 위반 징역형이니까 자격 취소죠. 자격이 취소된다. 부양지역 다음 4. 공인중개사인 계급 공인중개사가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았네. 그럼 자격 취소니까 등록증 같이 취소시킵니다. 그러면 등록증하고 자격증 모두 다 취소가 됩니다. 자격증 취소 사유는 등록증도 같이 취소합니다. 다음 5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자, 이거는 등록 취소 사유죠. 등록 취소되지만 자격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돼. 자격 취소는 이 법 위반 징역형 선고고 등록 취소에서는 모든 법 위반 징역형입니다. 정확해요.
오늘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28. 이 법 위반에서 행정처분. 자, 옳은 것. 자, 1번 조금 어렵네요.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결격 절등치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다. 맞습니까? 자, 등록이 취소되면 결격이 해소되면 바로 개업할 수 있어요.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해서 취소되면요. 결격이 해소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성년자야. 18살 미성년자 6개월이야. 해서 취소됐어요. 그러면 6개월 지나면 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6개월 지나면 개업할 수 있어. 그렇게 틀린 지문이야. 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면 3년 동안 못하는 게 아니고 결격에서 해소되면 바로 개업할 수 있습니다. 자, 결격, 그게 포인트고. 자,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업무 정지 업정 처분을 받은 후 업정 그 위반 행위로 다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았어요. 300만 원 이상이니까 결격이죠. 자, 결격이니까 개설 등록 절등치야. 선고받으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정확하네요. 답이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어. 뭐죠 그러면? 개공이 확인 설명하나 뭐예요? 개공 했어. 개공은 확인 하나 설명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업종이 아니야. 5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조심해야 돼. 그 다음 뒤에 잘라주고 확인 설명 서면을 3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요거는 업정이 됩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개공이 자 확인 안 해줬다. 설명 안 했다. 그럼 뭐라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나중에 이제 서면을 작성해서 교부 안 하든지 보관 안 하면 업정입니다. 구별 잘해야 돼. 잘 나와 이게. 자, 개공이 업무가 뭐예요? 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뭐 하는 거죠? 확인하고 그리고 설명해야죠. 이걸 안 했다. 얼마라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근데 중개가 완성됐어요. 완성되면 뭐 해야 돼? 확인 설명서를 자 교부해 줘야죠. 교부. 그다음에 보관해야죠. 이런 걸 안 했다. 뭐라고? 이거는 업정이 됩니다. 그걸 잘해야 돼요. 서서 잘. 그걸 잘합니다. 자, 4번.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계약서 작성했네. 이중 계약 나오면 임등치죠. 임등치. 그리고 거래 계약서를 5년 동안 보관 안 하면 이거는 업정입니다. 업정. 구별 잘해야 돼요. 이중 계약서 작성하면 임등치. 거래 계약서 5년 보관 안 하면 업정이다. 자, 5번. 보정을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했다. 잘라주세요. 자, 2억, 4억 개시 보정 안 하고 했다. 그럼 뭐죠? 임등치죠. 임등치. 그러나 잘라주고 중개 완성 시 보정 관련 정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 요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28번 잘 정리해야 돼요. 자, 조심해야 돼. 특히 잘 틀리는 게 3번. 확인 설명 안 했다. 얼마 이하라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서면을 보관 안 했다. 업정. 자, 이번에 이중계약서 임등치. 거래계약서 보관 안 했다. 업정. 자, 5번도 보정을 아예 설정을 안 했다. 업무 보정은 뭐야? 임등치. 자, 나중에 거래계약이 완성됐을 때 보정서를 교부 안 해줬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좀 어려운 지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벌칙 가도록 하죠.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민법 시간 뵙겠습니다. 자,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